교수하면 정말 재수 없는 자유롭게 하는 게 공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책이 상상, 교훈, 강렬한 감정들 지켜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에서 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곽한영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온라인 서점에 검색을 해보면 한 25권 정도 전문학술서라든지 아니면 아주 예전에 썼던 책들은 사라져가지고 안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 40권, 50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관심사가 좀 많아가지고 배구에 관련해서 책을 쓴 적도 있고 고서에 관련된 그런 책을 쓴 적도 있고 홍콩의 건물에 하나에 좀 꽂혀가지고 불용채성이라고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예전에 마피아의 본부로도 쓰이고 막 이랬던 건물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단행본을 쓴 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책은 내가 사랑한 책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출판사 측에서 본인이 김연아면은 내가 사랑한 책들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지만 곽한영이 사랑한 책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책 주인공들 피터와 앨리스와 푸의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왔었고요. 그 책이 뭐 좋은 반응을 얻어서 두 번째 책으로 나의 16살을 지켜준 책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자 배구를 특히 좋아해가지고 GS 칼텍스라는 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관련해서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GS 칼텍스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악수라도 한번 해보는 건가 막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우승을 했는데 축하하는 글을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사보에 실린 적도 있고 일이 커지다 보니까 또 출판사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런 거와 관련해서 좀 책을 냈으면 좋겠다. 실제 전문가들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걸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배구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렇게 읽을 만한 책이 많지 않더라고요. 배구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일부러 안 하려고 한 게 있거든요. 담배, 당구, 바둑? 한번 꽂히면 끝을 봐야지 되는 이건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해야지. 최근에 가장 첨단의 매체는 저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 음악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게임을 깊이 있게 접해보고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심이 내내 지금 게임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빨리 끊어야 되는데 라고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더라고요. 사람의 상상력이 여러 가지로 확장된다라는 게. 책으로 출간되지 않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SF 소설을 하나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해요. 의문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를 조금 깊이 보면은 어색하게 느껴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인터뷰를 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재판실인데 저 뒤로 공간이 되게 넓어요. 넓다 할 게 아니라 이상한데 어색한데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지 돼요. 왜냐면은 다른 데에서는 이런 공간을 못 봤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왜 다른 데서는 이런 공간을 못 봤을까? 혹은 반대로 여기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위화감이라는 의문 그리고 의문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원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나면 간단한 생각은 킵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나중에 긴 형태로 원노트에다가 계속 모아놓는 보물상자를 열듯이 열어가지고서 이걸 연관시켜서 빨리빨리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감들을 만들어 그러니까 글감을 굳이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깊은 학습이라는 책이 또 하나가 있어요. 깊게만 들어가면은 폭이 좁아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을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대부분 다른 것들하고 연결이 돼요. 사과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애플이라는 핸드폰 회사 혹은 그리스 신화, 성경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계속 발전시키다 보면은 지점에서 대부분 좀 만나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을 마치 그 자체로 지식, 지성, 정보와 이제 등치시켜서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책의 형태는 등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책은 매체예요. 매체일 뿐이지 지식 그 자체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책을 안 읽어. 큰일 났어. 일단 무식해.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지식이 없다거나 생각이 깊지 않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거 물건이 고장나서 이거 왜 이러지? 라고 했을 때 제일 정보를 찾아보기 쉬운 건 유튜브예요. 직접 하는 법을 다 보여주니까요. 그렇죠?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 전 세대와 달라졌을 뿐이지 지식이 부족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마샬 맥런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텍스트 매체는 텍스트 매체만이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상상력을 더 많이 자극한다거나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렇게 선을 쭉 이어서 길게 생각할 수 있는 습관. 반대로 영상 매체 같은 경우는 되게 빠르게 넘어갑니다. 집합적으로 한꺼번에 정보를 팍 전달해요. QR코드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들 보면은 핸드폰을 보면서 계속 넘깁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야, 그 왜 계속 넘기고만 있냐 그러면은 아, 재미없어서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보고 있는 거예요. 우수하고 더 선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 안심하게. 안심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재미나 경험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텍스트를 접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미니멀하고 깔끔하고 이런 인테리어가 되려면 제일 조건이 책이 없어야 됩니다. 책이 있으면 일단 인테리어가 지저분해지기 시작해요. 주변에서 책 자체를 접할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또한 책을 더 멀리 하게 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심심한 사과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뭐 문해력이 떨어져서 문제다. 사과가 한자로 뭔지 혹시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사과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온 거거든요. 예전에 아마 한자를 쓰던 세대들의 입장이었다면 요즘 애들은 사과가 뭔지도 몰라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심심한 사과 같은 경우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깊은 해서 심 깊은 심 해가지고 심심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필수적인 지식 혹은 윤리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가 우연히 습득하게 된 지식이고 요즘 사람들은 잘 몰라서 의사소통이 좀 어렵다 정도로 안타까워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쓰던 표현을 다른 이 후대의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문제의 핵심은 점점 공통의 인식 기반이라는 게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 간의 문제가 당연히 클 수 있지만 세대 내에서도 이런 분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세대까지는 이른바 국민 공통 기본 교육을 받은 세대, 똑같은 교과서를 배우고 똑같은 사고를 주로 하고 TV 방송 채널이 4개밖에 안 되던 시절에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TV 방송 채널이 200개가 넘죠. 유튜브 채널이 전부 하나하나의 방송 매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야, 너 어제 그거 봤어?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세대 내에서도 파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양화라는 점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려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쟤들이 심심한도 몰라가 아니라 분절된 조각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은 합의의 기반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요즘 극단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극단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었던 공통의 인식 기반을 깨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 좀 죽이면 어때? 인종차별 좀 하면 어때? 강한 놈이 이기는 거 아니야? 능력 있는 사람한테 돈 더 줘야지. 약한 애들을 왜 배려를 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심심한이라는 부분에 관련된 질문은 앞으로 우리 사회 혹은 전 세계가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를 교수가 하면 정말 재수 없는. 초중고 혹은 대학교 취업할 때까지는 공부라는 게 되게 도구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죠. 이걸 알면 뭐가 도움이 되고 이걸 알면 무슨 문제를 맞출 수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 공부의 핵심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수영을 못해요. 도대체 인간의 몸이 어떻게 물에 뜰 수가 있는가. 이거는 불합리한 일이다. 튜브에서 프리다이빙 하는 저희가 막 공중제비도 돌고 그냥 이렇게 헤엄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바닥으로도 내려가고 막 내가 만약에 수영을 할 수 있었더라면 내가 보지 못했던 저 물속의 풍경이라든지 혹은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동작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부럽더라고요. 내가 프리다이빙을 할 줄 알면 물을 정복한다 라기보다 내가 물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없을 수도 있죠. 없더라도 어쨌든 여유 있게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스티븐 킹이 쓴 책 중에 괴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띵이에요. 괴물의 핵심 포인트는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예요. 예를 들어서 새인데 머리가 2개. 이런 거 안 잡혀가죠. 그럼 괴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포감, 두려움을 갖게 돼요. 공격성, 그 다음에 수동성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몸에 경직이 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걸 알게 되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하나 이렇게 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도 있죠.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게 공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ake it for granted라는 표현이 있죠.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매우 안 당연한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녹화를 하는 데가 3층이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3층 건물이 무너질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3층 높이로 올라왔으면 되게 무서웠어야 맞는데 건축의 기술이라는 것 혹은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얽혀가지고서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디에서 왔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선거, 투표 하면은 인물 보죠. 잘생겼나? 누가 제일 탐욕스럽게 생겼나? 이런 거 보면서 선거날 가서 투표하면은 끝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 투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지도 이해하려고 그러면 국회는 무엇이고 정부는 무엇이고 법원은 무엇이고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한계를 갖고 있고 공부를 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초, 중, 고의 단계에서 배우는 지식들은 알아두면 도움이 돼라고 해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최소한 반드시 알아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필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회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에 대한 지식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혹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가야 하는가를 판단하려면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규칙인 법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탈북 학생들한테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재미있어 한다기보다 막 이렇게 빨려들듯이 수업을 듣더라고요. 물론 제가 수업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법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당은 알겠는데 법은 뭡니까?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동사무소가 뭔지, 시청이 뭔지, 구청이 뭔지, 국회의원은 뭐 하는 사람이고 대통령은 뭐 이렇게 모르는 사회적인 책임을 지니고 성인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절실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 웬만한 쌈나면 전부 법으로 가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합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적당한 수준에서 양분화 타협이 안 되고 그럼 법으로 가자가 되는 거거든요. 합의 수준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맨 끝에 가서 남는 합의 수준의 뼈다귀와 같은 게 다 법이에요. 이거에조차도 만약에 사람들이 합의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가 존재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재헌절이 빨리 공휴일이 되었으면 헌법에 대해 생각할 계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국기도 달고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야?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TV에서 하다못해 프로그램 한두 개라도 해주고 그걸 계기로 전후로 수업도 하고 되는데 재헌절이 휴일에서 빠지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휴일 예, 엉망진창이었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학력고사의 폐해가 거의 최악에 달했던 시절이라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전국에 자살한 애가 60명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항상 시험 보면은 이렇게 1등부터 전교 꼴등까지 방 만들어서 붙이고 이랬거든요. 북도를 지나가면은 애들 머리 위에 등수가 둥둥둥 떠다녀요. 제 몇 등, 제 몇 등. 그때 뭐 그런 영화들 나왔었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꼴찌에서 1등까지 우리 반은 찾습니다. 뭐 공룡선생 뭐 이런 영화들 나올 정도로. 개인적으로 좀 가정사도 그렇게 순탄하진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그때 공부를 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여기서 탈출하려면 공부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 6시 학교에 가서 12시 반 이때 막 돌아오고 그렇게 빡빡하게 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느냐?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이 더 많아. 연습장에다가 뭐 시도 쓰고 뭐 소설도 쓰고 편지 정말 많이 써요. 한 일주일에 한 3통, 2통씩 전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그때 썼던 글이라는 흐름이 남아있는 거 아닐까. 피 속에는 편지가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억지로 버텼던 것 같아요. 힘든 청소년기를 겪었기 때문에 청소년 혹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해요.
피터와 앨리스와 푸의 여행은 책 자체에 좀 더 집중해서 썼었던 책이었는데 후속작을 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소개하고 있는 책들이 다 제가 청소년기에 읽었던 책들이더라고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청소년기라는 시절이 성장 시절에 혼란스럽고 어렵고 하니까 죽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꼭 이게 목숨을 끊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포기하고 싶은, 모든 거를 놓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가족이나 친구나 선생님, 학교인 경우들도 많이 있고, 저의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전부 다 허술했기 때문에 주로 책이 상상, 교훈, 강렬한 감정들, 그런 것들이 저를 좀 붙잡아 줬었던 것 같아요. 언덕 너머에 무언가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어, 더 나아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이런 감정들을 책 이야기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의 16살을 지켜준 책들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요. 그 16살을 누구나 거쳐왔잖아요. 오히려 어른들이 읽으시면 같이 공감하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고. 책이 전체적으로 너무 훌륭해서요. 섬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절실한 시점이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성장에 필요한 조건이 되는 한편 쉽게 상처받고 피 흘리고 말라 비틀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시절의 저를 지켜준 것은 이야기로 지은 집, 책으로 만들어진 성이었습니다. 이제 막 청소년기에 들어선 여러분들에게는 자신을 지키고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갑옷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했던 생각을 책으로 글로 남겨놓지 않으면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것 자체를 잊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흘러가는 물을 바위에 새기는 것과 같다. 계속 꾸준히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돌에 새기는 심정으로 남겨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예전에는 규범의 역할을 했던 게 신화였었죠. 법치사회로 들어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근대사회로서 좀 더 성숙해가기 위해서는 신화로서의 법, 어떤 믿음으로 법이 존재할 것인가의 문제가 좀 더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맨 마지막 제 연구 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게 신화로서의 법이에요.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민물장어의 꿈의 가사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신해철 씨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해요. 깎고 잘라가지고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계속해서 어딘가로 가려고 했는데 뭘 얻게 될 것인가 과연. 그 노래 가사의 맨 끝부분이 그거거든요.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캐나다 밴쿠버가 연어가 돌아오는 프레이저 강이라는 강이 되게 유명한데, 가족들하고 같이 그 연어 강에 햇볕을 막 받아가고 반짝반짝 하는데 거기서 뭐가 까만 것들이 있어요. 저게 뭐지? 연어들이에요. 힘이 다한 거예요. 계속 더 가고는 싶은데 못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물은 이렇게 내려오고 연어는 버티고 있고, 이런 연어들이 수십 마리가 까맣게 있어요. 막 몸부림치던 애 하나가 수르륵 뒤로 이제 밀려나가는 거예요. 걔 죽은 거예요. 갑자기 막 슬프더라고요. 이 산다는 게 뭔가. 왜 저렇게 굳이 상류로 오르려고 했을까? 그래도 저 연어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라고 끝에 도착하지는 못했지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묘비명에 남기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것을 주는 곳이에요. 우선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좋은 만남들,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거의 다 최대한 시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든 제가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가 평생의 아내 다음으로 제일 소중한 인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